현재까지 확정된 두 번째 순방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퀘르버 재단 초청으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상징성 때문에요. 역대 대통령들은 독일 순방 때 눈에 띄는 통일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 2000년 3월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은 그해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연설문의 핵심 내용을 미리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그 요지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북은 어찌 반응할 것인가? 나는 다시 기다렸다. 그런데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대해야 할 북한 지도자도 김정일에서 불확실성이 더더욱 큰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에서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 엔트리를 모두 보장하면서도 북한 선수를 5명에서 10명가량 추가로 참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교류,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던 찰나였는데 북한은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분 만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 주재로 진행되던 NSC 상임위를 정오의 NSC 전체 회의로 전환해서 직접 주재했습니다.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한미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근본 도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8일 지대함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간 잠잠하던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요.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면서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라고 적었습니다.